막힌 서민을 울리는 가격, 귀찮아서 철거 안 한 플랜카드, 비상계단의 인테리어, 우리들의 즐거운 놀이터 방방. 2015년 11월에 발행된 삼성동 어린이마을신문 모회 제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어린이들이 바라본 마을의 모습,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사회 속 이슈, 어린이들이 즐기는 문화생활에 관한 기사들을 읽다 보면 따뜻한 웃음이 번지기도 하지만 마음이 뜨끔해지는 순간도 있는데요. 어른들을 향해 따뜻하게 그리고 뜨끔하게 뭐해라고 묻는 듯한 어린이들의 신문 제작기 미디어 톡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톡톡의 홍다인 신이네입니다. 네, 이네쌤 오늘 첫눈 보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눈이 왔다는 거에 제가 네. 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났는데 단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나 출근 어떻게 하지? 저는 오전에 이제 김제에 수업을 하러 갔다 왔는데 분명히 거기 도착해서 차를 주차할 때까지는 정말 그냥 괜찮았거든요. 바람이 좀 차다 그 정도였는데 수업 끝나고 나와보니 눈이 거의 한 반뼘 정도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웠죠. 익산까지 다시. 네. 그러니까요. 눈이 오는 건 좋은데 보는 것만 좋아. 창밖으로. 걸어 다니면 안 돼요. 걸어 다니면 안 되고 차도 안 돼. 네, 맞아요. 네. 미디어 톡톡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눈 많이 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지. 오늘은요, 어린이 마을신문 제작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들 다 하니까요. 대본도 네. 다 쓰고.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마을신문 제작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네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삼성동 어린이 마을신문 모회 좀 설명해 주세요. 삼성동 어린이 마을신문 모회는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드는 신문이에요. 저는 올해 7월에 나온 1호부터 11월에 나온 3호까지 모두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만든 신문 하면 사실 그냥 아기자기한 그림 네, 있고 맞아요. 이렇게 소소한 학급 신문 같은 거 많이 큰 떠올리시잖아요. 사절지나 이절지에 있는 그런 신문 딱 떠오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신문처럼 네. 우리 교차로 네, 이 정도 교차로보다 사이즈 약간 되죠? 더 큰 네. 사이즈. 네, 교차로 정도 사이즈에 실제로 넘기는 방식도 비슷해요.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마을 관련 소식도 있고 어린이들이 이제 실제 생활하는 공간이라던가 문화생활 공간 굉장히 다양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보면서 어린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조금 그 기사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당연한 내용도 있긴 했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그 초등학생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교육을 진행하신 미디어 교사분과 또 참여한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나와 계신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린이 마을신문 제작 교육을 담당했던 김귀정 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한벌초등학교 4학년 오석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성초등학교 6학년 이민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근데 다들 지금 너무 긴장해 계셔가지고 네. 사실 저희가 아무리 빵긋빵긋 웃고 박수를 쳐도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 미디어 톡톡에서 신문 제작 교육은 처음 소개하는데요. 이번에 이루어진 어린이 마을 신문 제작 교육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부터 좀 긴장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네, 이번에 저희가 했던 어린이 마을 신문 제작 교육은요. 그 삼성동
그 주변에 사는 친구들과 또 삼성동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모였어요. 4학년에서 6학년 정도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 친구들이 이제 거의 1년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총 30차시 동안에 신문 제작을 했고요. 네, 이제 거기서 배웠던 뭐 취재 방법이나 또는 기사 쓰기 방법, 뭐 사진 촬영 같은 것들을 쭉 배워서 어린이 마을 신문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바라본 마을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 주변 이야기들 그리고 동네 이슈들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신문이라는 매체로 표현을 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혹시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네. 어떤 거였는지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름대로 마을 신문이기 때문에 어린이 마을 신문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마을은 어떤 곳인지 또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마을의 깊은 곳곳까지 좀 신문에 담아보자. 그래서 이 신문이 마을을 이야기하고 또 마을 속에서 또 뭐 마을의 공동체가 된다고 할까요? 마을 미디어로서의 그런 활동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마을을 담아냈는데 제일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마을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좋았던 기억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좀 아이들하고 이렇게 30차시 동안 만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어요? 네. 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지만 사실은 아들만 둘이어서 도대체 이 녀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워낙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이번에 교육한 친구들은 여자친구들이 많았고 굉장히 뭐랄까 세심하고 꼼꼼하고 또 자기 표현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친구들이 하는 생각들을 잘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글을 통해서나 대화를 통해서나 사진을 통해서나 또 그다음에 이 친구들의 문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화들,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책을 좋아하고 요즘 이슈가 뭔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화를 알았다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모에 다 봤는데요. 거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이런 생각하면서 그쵸. 사는구나. 네. 근데 되게 그래서 그들의 시각으로 볼 수 이렇게 좀 뭐 이슈나 뭐 마을이나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신문이라는 게 글과 사진, 만화 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독자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 그 다양한 방식이다 보니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친구들이 그 삼성도서관을 아주 자주 이용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뭐 만들기나 그림이나 뭐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 뭐랄까 되게 소양도 넓고 가진 것도 많은 친구들이어서 뭐 어떤 신문 제작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뭐 꾸미기도 잘하고 그랬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친구들이 뭐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활동도 했지만 사실 그걸 글로 풀어내기가 어렵죠.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과 말은 굉장히 잘 나오지만 이걸 글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네, 그래서 사실 글로 정리하는 건 저희들한테도 그렇죠. 너무 맞아요. 어려운 저도 일이잖아요. 어려워요. 아유, 저 정말 글만 쓰려고 하면 머리에 쥐가 나서 이네쌤이 할 얘기는 아니거든. 네, 미디어 톡톡 대본 쓸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럼 이번에는 신문을 직접 제작한 이제 어린이 기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린이 마을 신문 제작 교육에는 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도서관에서 기자 수업 어린이 마을 신문 만든다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어린이 마을 신문을 만들어봤는데 이번 연도도 만든다는 말에 또 참가하게 되었어요. 혹시 막 어머니들 등살에 밀려서 참여한 건 아닌지.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하고 그렇구나. 싶다고 말했어요. 아우 정말 훌륭한 네, 친구들이에요. 삼성동 엘리트 친구들이네요. 민주 친구는 좀 어땠어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에요? 한 30%가 그 정도. 30% 정도는 70%면 훌륭하죠. 네. 네. 저 엄청 궁금했던 게 그 맨 처음에 모해 신문 딱 봤을 때 신문 이름이 모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하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너 저도요. 뭐하니?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그 신문을 읽어서 알지만 그 청취자분들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어린이 신문 이름이 뭐해? 네,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건가? 그래서 좀 이렇게 뜻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에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친구들은 모해라는 이름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모해가 뭐예요? 맞아, 뭐해가 뭐야? 네. 사실 이게 순 우리말인데 그 아이들이 처음 듣는 단어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원했던 거는 뭐 틴틴 뉴스 또 뭐 있었지 얘들아? 하여튼 뭐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된 그런 신문 이름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실은 재밌긴 하지만 크게 의미가 와닿지는 않는 거여서 선생님과 거의 뭐 3주에 걸쳐서 계속 회유와 압박과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네 사연과 기부가 네 그런 엄청난 이름의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네. 네, 그래도 친구들이 동의한 거죠. 네. 결국은 뭐 동의했죠. 네. 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해 뜻은 네, 모의 뜻은 얘들아 얘기해 줄래? 그래서- 까먹은 눈빛인데? 모퉁이를 비추는 햇빛. 네, 사실 저 그거 보고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네. 너무 그게 뭔가 이렇게 맥이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 신문의 결하고 아무튼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제목이었네요. 저는 그 모해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네, 그리고 내용도 되게 다채로워요. 네, 재밌었어요. 네, 실제 이 제작 과정에서 신문 기사의 내용들을 좀 어떻게 골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기사를 작성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것을 찾아서 정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혹은 비판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신문 기사의 내용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 친구들이 다 이렇게 각자 주제들을 골라오면 같이 논의해서 뭐 이렇게 고르는 과정들도 있었나요? 이런 건 신문에 싣고 이런 건 나중에 싣고 뭐 이렇게? 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3호까지 발간이 돼서 좀 꽤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친구들하고 같이 신문을 제작하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재밌었던 때 혹시 언제였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럼 얘기해 주세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하러 가는 것과 또 그걸 편집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면 어떤 기사를 취재하러 갔을 때 재밌었는지. 음식점이나 뭐 커피숍 같은 데. 음식점 어디 갔었죠? 만복 칼국수요. 네. 사실은 제가 그 만복칼국수 기사를 보고 그걸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칼국수집 그 이렇게 계산대에 모해가 딱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피숍도 곧 한번 방문해 보려고요. 거기 그거 보니까 되게 좋은 공간이구나 이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럼 혹시 서경이 학생은 기사를 마무리하고 편집하는 게 재밌었어요. 네, 편집하는 과정에서 뭐가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꾸미고 그림 그리고 하는 부분이 가장 네. 재밌었어요. 그러면 지금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꾸몄는지 아마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꾸몄던 방식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기사는 선생님께서 컴퓨터로 치시고 네. 제목은 저희들이 직접 색연필 사인펜으로 꾸몄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스티커로 꾸몄어요, 여러분. 그 청취자분들은 모르시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스티커를 직접 다 붙인 다음에 그 기사랑 그 프린트된 거를 다시 스캔을 해서 이렇게 다시 인쇄하는 방식이어서 저는 그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스티커를 볼 수 있죠.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에는 그 스티커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문구점을 아마 하나 털으셨을 거예요. 네. 거의 그 정도로 아마 원 없이. 그렇죠. 네. 그 재미있었던 점도 있지만 사실 신문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 기획도 해야 되고 기사도 써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어렵거나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하는 것이 좀 힘들었고 기사를 쓸 때도 어떻게 하면 잘 쓸지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인터뷰할 때 좀 어떤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를 물어볼지랑 물어볼 때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민주 친구는 좀 어떤 부분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저는 그 마지막에 배포할 때 아, 뭐 신문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게 좀 쑥스러워가지고 약간 힘들었어요. 그 신문 발행이 되면 이제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직접 만든 신문을 이렇게 배포를 하셨던 거죠. 네. 그럼 좀 어떤 곳들을 가서 배포를 하셨었어요? 동사무소나 아니면 예전에 취재했던 곳을 좀 갔어요. 근데 예전에 취재했던 곳에 가서 다시 배포하는 건 별로 안 힘들었겠다. 그쵸? 어려웠어요? 네. 아니 벌써 인터뷰도 하고 망복칼국수 같은 경우는 거기 사장님하고도 얘기 나누고 그랬어가지고 아니 어려웠나 보네요. 네. 내가 쓴 글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게 사실 되게 부끄러울 그렇구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였구나. 네, 저는 조금 저는 그냥 행위만 생각했어요. 그걸 가져다 놓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를 타인들한테 그렇죠. 여러 사람들한테 보인다는 보여주는 게, 거니까 거기까지 또 생각을 못했네.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 올해 삼성동 어린이 마을신문 모회가 3호까지 발행이 되었잖아요. 네. 그 올해 썼던 기사들 중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 뭐였는지. 저는 망복칼국수도 재밌었고 그 떡볶이집 기사도 재밌었고 특히 그 떡볶이집 기사에서 그 아주머니가 써놓으신 글귀 있잖아요. 그게 되게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넣었더라고요. 뭐였죠? 욕을 하는 학생에게는 뭐였죠? 민주 학생? 욕을 떡볶이를 팔지 않는다. 네. 익산에 있는 떡볶이집 아주머니는 욕을 하는 학생에게는 떡볶이를 팔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그거 보고 사실 거기도 가서 먹어봤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학생들은 어떤 저는 맛집 소개 중에 3분 떡볶이. 3분 떡볶이집 바로 그분. 네,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냥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나요? 네. 역시 그거였구나. 진짜 맛있는 집인가 봐요. 저 거기 못 가봤거든요. 거기가 양이 어떻죠? 많아요. 그리고 떡볶이를 다 먹고 추가로 밥을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네, 진짜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떡볶이. 치즈. 네, 치즈가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저도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심지어 양이 정말 굉장히 많아서 2인분을 시켜서 몇 명까지 먹을 수도 있는 것 같죠? 저는 3명 먹었었거든요. 2인분 시켜서 3명이 볶음밥 하나 비볐나? 근데 완전히 막 여기까지 다 차서 나왔어요. 배 끝까지 차서. 진짜 양이 많나 봐요. 네, 근데 맛있어요. 아무튼, 네. 민주 학생은 기억에 남는 기사. 세월호 희생자들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고 세월호를 인용해야 한다는 세월호 기사가 좀 기억에 남았어요. 민주 학생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 기사는? 아니요. 다른 학생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올 한 해 사실 세월호 참사는 좀 많은 분들한테 오랫동안 기억되는 일이었을 텐데요. 아직도 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네,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도 좀 친구들하고 계속 신문 제작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친구들이 너무 다 열심히 해줘서 뭐 다 기억에 남긴 하지만 뭐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 6학년 지호 친구가 썼던 그 군대 영장송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좀 짧지만
지금 뭐 6학년 남자친구라 뭐 그런 걱정은 안 할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군대 갈 걱정에 선생님 이거 들어봤어요? 뭐 유튜브에 이런 노래 있는데 진짜 완전 100% 공감이 하면서 열심히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뭐 군대란이 있을 수 없다.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막 아주 막 처절한 절규의 노래더라고요. 근데 뭐 결국엔 나중에는 뭐 적응해서 잘 갔다 오마 이런 다짐의 노래였는데 그걸 너무 열심히 써준 그 친구가 되게 귀엽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조그만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미래를 생각하고 좀 걱정하고 그러게요. 있구나 그러기도 했었고 방금 민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만평이 있어요. 시사만평 어린이 시사만평. 네, 민주 얘기처럼 뭐 세월호나 또 메르스 사건 또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그림으로 한컷 그림으로 잘 표현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그림으로 잘 표현해 줘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깊이 생각하고 있고 또 아이들만의 그 생각 아이디어가 참 톡톡 튀는구나. 네,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들. 사실 저도 그 군인 관련된 그 기사 보고 되게 빵 터졌었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어린 신문에 군대 그리고 막 영장 뭔가 승이라니. 그 내용이 되게 진짜 20대 막 입대를 앞둔 그러게요. 누가 보면 막 내일 군대 가요. 네, 그 고뇌가 되게 느껴져서 진짜 보고 한참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유 저는 마치 기사밖에 기억이 안 나서. 저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그렇구나. 조금만 더 하면 국방부 시계는 늦게 간다까지 나올 것 같은 진짜. 네, 앞에서 친구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네요. 네. 그러면 또 궁금했던 게 신문을 보고 나서 분명히 신문을 가족들도 봤을 거고 그리고 뭐 학급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네 친구들도 봤을 거예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해요. 재미있다고 하고 이게 웃으면서 봤어요. 그 내용들이 다 기사들이 재미있다. 네. 그러면 민주 학생은요? 이런 것도 하구나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주변에 그 가족들이가 그 주변 어른들이요? 네. 그러면 또래 친구들은 나도 막 이런 거 하고 싶다 뭐 이랬던 친구들은 없나요? 안 보여줬어요. 비밀로 했구나. 부끄럽다니까요. 네네. 네, 맞아요. 네, 부끄러워요. 아이고, 저 같으면 다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나 신문 만들었어. 나 기자야.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걱정이 많은 성격이어서 그러니까 배포함과 동시에 수고하러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이 참 달라요. 네, 다르죠. 네, 저는 그 어린이 마을 신문을 보면서 좀 놀랬던 게 그 마을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실제 신문이 제작된 이후에 좀 바뀐 부분들이 있나요? 공터 얘기를 1호 때 했었는데 공터가 약간 더럽고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약간 좀 지저분해 있었는데 그 신문을 동사무소인가? 그곳에 갖다 주니까 그 후로 공터가 깨끗하게 바뀌었어요. 우와. 그 기사에 보면 그 전 사진이랑 후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좀 그 외에 좀 뭐 다른 건 없었어요? 혹시 뭐 이렇게 작게라도 바뀐 거? 잘 모르겠어요. 한복칼국수 손님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맛집은 다 손님이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진짜 사진도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네. 네, 여기 가보신 분들이 되게 많네요. 네, 저도 가보고 싶어요. 또 막 눈이 막 계속 내리고 추적추적하고 그러니까 더 생각이 나네요. 신문을 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내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글을 좀 더 잘 쓰게 된 것 같아요. 기사를 계속 이제 막 하드 트레이닝으로 선생님이 시키시다 보니까 엄청난 채찍질과 마감가에 사투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민주 학생은 저도 모르는 그 새로운 행사나 장소를 다른 기자의 기사나 그 돌아다니면서 보게 된 것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어요.
네, 아무래도 일단 신문을 만들어서 발행을 해야 하니, 네, 그런 거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셨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는 그냥 딱 지나치던 것들도 네.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기는 네, 해요. 기사 하나라도 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마감이니까. 네, 마감. 네. 아유, 마감. 곧 발행하니까. 그렇죠. 곧 네. 발행하니까. 올해 총 3번 신문을 좀 제작하셨는데요. 그 신문 만들면서 가장 보람 있다라고 생각한 때는 언제세요? 신문을 마무리했을 때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성취감도 정말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실제로 어릴 때 정말 그 인쇄된 그런 그 신문을 거기에 내가 그 기사 중에 하나를 썼어. 정말 엄청나게 그 만족감과 성취감이 네, 그랬을 것 같네요. 저도 그런 점에서 좀 보람을 느꼈어요. 또 그 기사 하단에 보면 누구 기자, 그러니까 뭐 맞아요. 오석영 기자, 뭐 맞아요. 이민주 기자 이렇게 해서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뿌듯할 것 같기는 해요. 스스로도 좀. 네, 네, 진짜. 어린이 마을 신문 제작 교육을 받고 직접 신문을 제작해 보면서 신문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전 아빠가 신문을 보시는데 신문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줄만 알았는데 새로운 내용도 많이 있고 재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번 제작 교육을 통해서 좀 약간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실 전 아직도 사실 초등학교 때는 신문을 매일매일 봤어요. 왜냐면 저 초등학교 때 조선일보를 지금 아직도 아빠가 보고 계시지만 네, 거기에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신문이 오면 아빠가 사실 그 신문을 맨 처음에 딱 이렇게 넘기는 그런 좀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항상 신문을 보다가 그 광수생각이 언젠가부터 연재가 안 된 다음에는 그냥 신문 이제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좀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신문을 자주 접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요즘엔 다 거의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신문을. 맞아요. 기사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종이 신문이 좀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봤더니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 터미널 거기 네, 그러니까- 매대 네, 그러니까 진짜 스포츠 신문. 터미널에서만 팔아요, 신문을. 그러니까 신문이 확실히 이제 좀 많이 외면받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또 어린이 친구들이 이렇게 신문을 만들면서 신문에 대한 또 새로운 관심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신문을 제작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중학교 가서도 약간은 제작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앞으로 만약에 또 신문을 만들게 되면 어떤 기사를 써보고 싶은지 그거 궁금해요. 마을이 아닌 익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기사들을 써보고 싶어요. 이제 삼성동 그 동네만이 아닌 익산까지도 영역을 넓혀서 네. 이러다가 익산 신문에 어린이 기자 섹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꼭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 너무 재밌거든요. 난 너무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김기정 선생님께서도 올해 1년 동안 이제 친구들하고 쭉 제작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또 다시 어린이 마을 신문 제작 교육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친구들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담아보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제가 조금 더 아이들하고 만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친구들의 고민을 조금 더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지 또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한번 신문으로 제작할 때 그때 이제 마을에 뭐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군을 가진 여러 어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을 오, 좋다, 곳곳에. 네,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배워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면서 마을과 더 친해지고 아이들도 자기의 장래 희망도 찾아보고 그런 기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엄청 소망이 좋은데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들의 고민이나 생각까지 담긴다고 하면 조금 더 저희가 어린이 친구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네. 신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사실 모해를 보고 나서도 정말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말 약간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어린이 마을신문 모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네, 저희도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준 그 모해 신문이 아직은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신문이 있다라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모해 신문이 정말 궁금하시다 하면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에 오셔서 네,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저희 센터에 지금 신문들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오셔서 함께 보고 좀 이야기 나눠주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른 미디어 교육에서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까지 아무튼 다음 모해 열심히 기다리면서 네, 그러면 내년에도 또 미디어 톡톡 한번 다시 나와주실 수도 있고 아무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얘들아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마을신문 제작 교육을 진행한 김규정 선생님과 삼성동 어린이 마을신문 모해 제작에 참여한 오석영, 이민주 어린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단순히 신문을 제작해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 신문을 배포하고 마을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무척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만복칼국수와 떡볶이집을 알게 됐고 앞으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공유되고 또 그 공유된 내용이 시민들이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제작된 영상들의 경우에 이제 방송국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거나 영화제 등을 통해서 좀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친구들이 만든 마을 신문도 조금 더 많은 곳에 배포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작한 영상이나 신문들 같은 결과물들이 조금 더 많은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좋겠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미디어 교사와 미디어 센터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우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좀 더 크면 알게 돼. 하지만 어른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너무 많이 사회에 익숙해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너무 당연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건 아닐까요? 어린이들이 던진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 삼성동 어린이 마을신문 모해 사호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당연한 것에는 왜 당연하냐고, 안 되는 것에는 왜 안 되냐고,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하는 미디어 교육. 그 과정에 미디어 톡톡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